자, 이 문제는 외화 사채와 관련해서 앞문제는 이자 비용과 환율 변동 손익을 요구했고 뒷문제는 사채 상환 손익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회계 처리를 일일이 하면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일단 원화가 기능통화이므로 원화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X1년 초에 달러로 표시된 외화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보통 이 사채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상가구 원가 특정 금융자산으로 가정하고 접근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외화사채와 관련하여 X1년입니다. X1년의 인식할 이자 비용과 환율 변동 손익을 요구했습니다. 자, 먼저 사채와 관련해서 이 계정의 변동 내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최초 사채, 외화사채 발행 금액이 9,000달러이므로 X1년 초에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 외화사채 금액이 9,000달러예요. 자, 그런데 발행 시점에서의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이 연 6%이므로 이 장부금액 구할 때 6%로 계산해야죠. 유효이자율이 진짜 이자율이니까 실질 이자율. 자, 그래서 기초 장부금액에 1.06, 유효이자율이 6%이므로 1.06을 곱하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이 매년 말인데 표시이자율이 3%이기 때문에 액면금액 만원에 3% 하면은 매년 말 표시이자 지급액이 300달러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 300달러를 빼면 X1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뒷문제에서 X2년 5월 1일 날 사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5월 1일 날에 이 사채 장부금액을 한번 구해보죠. 자, 지금 1년 연간 유효이자가 6%이기 때문에 5월 1일이라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1, 2, 3, 4, 4달이 경과한 상태죠. 그래서 4달 이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월할 계산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12달 이자가 6%니까 4달 이자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2%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2. 그 다음에 1년 표시이자가 300달러니까 4달 표시이자는 3분의 1, 즉 100달러죠. 그래서 100달러를 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X2년 5월 1일에 사채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자 지급일이 연말이므로 5월 1일 시점에서는 이 표시이자만큼의 미지급이자가 회계 처리되겠죠. 그래서 미지급이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실 때 여기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는 X1년 인식할 이자 비용, 환율 변동 손익 요구했습니다. 자, 먼저 이자 비용부터 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자 비용 또는 이자 수익은 당연히 유효이자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유효이자가 실질 이자이기 때문에 표시이자는 액면상의 이자, 즉 명목상의 이자이지 실질적인 이자가 아니죠. 그래서 유효이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유효이자 계산할 때는 기초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기초장부금액 9,000달러에 유효이자율 6%죠. 6% 곱한 이게 이제 X1년 사실상 달러 표시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원화가 기능통화이므로 원화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자 비용은 1년 내내 연중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한 문제에서 언급이 없으면 연평균 환율로 환산해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X1년 평균 환율이 달러당 1040원이므로 1040 평균 환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1년 환율 변동 손익인데, 이 환율 변동 손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 부채와 관련된 환율 변동 손익이 있을 것이고, 단기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관련된 환율 변동 손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초 장부금액 관련해서, 즉 기초 이 사채라는 부채가 9,000달러 있었죠. 부채이므로 괄호 안에 표시했습니다. 자, 이 기초 9,000달러 부채가 기초에는 1,100달러로 회계 처리가 됐을 건데 기초 환율이 1,100달러, 달러당 1,100원이므로 기말에는
이 사채라는 것은 화폐성 항목이죠. 화폐 금액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화폐 금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성 항목입니다. 그래서 화폐성 항목은 마감 환율로 환산하죠. 그래서 X1년 말 마감 환율이 1020입니다. 그래서 기초에는 1100달러로 회계 처리가 됐을 텐데 기말에는 마감 환율 1020달러로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결국 기초 부채가 1100원에서 달러당 1100원에서 1020원으로 감소했죠. 달러당 80원 감소했습니다. 자,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9,000달러에 대해서 80원씩 해서 72만원 이익이 생깁니다. 72만원.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구할 때는 부채, 기초 장부금액, 기초 부채금액, 부채니까 괄호 안에 표시하고 기말 환율 마이너스 기초 환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율 차이가 마이너스고 부채 금액도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금액 자체는 플러스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관련인데 여기서는 사채니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당연히 유효이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유효이자 이 금액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시했어요. 이자 수익이면 그냥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자 비용이 발생될 때는 아까처럼 평균 환율로 발생되지만은 기말에 지급할 때는 기말 환율, 지금 기말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기말 환율 1020원 적용해 가지고 지급했겠죠. 그래서 1020원이 실제 지급됐을 것입니다. 자, 발생하기는 1040원에 발생했는데 지급되는 것은 1020원에 지급됐기 때문에 지금 20원만큼 뭐예요? 이익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유효이자 금액이 540달러인데 9654 540달러에 대해서 20원씩 이익을 더 적게 지급했으니까 발생된 것보다. 그래서 540달러 곱하기 20 해가지고 그 금액이 뭡니까? 1800이죠. 이익입니다. 그래서 두 이익 합해서 환율 변동 이익은 73만 800원 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발생된 환율이 평균 환율이니까 뒤쪽에 두고 실제 지급된 환율은 기말에 지급됐기 때문에 앞쪽에서 빼면 앞쪽을 두고 빼면 그 다음에 비용이므로 괄호 안에 표시해 가지고 계산하면 기계적으로 이 플러스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게 실제 회계 처리 일일이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런 문제 몇 번 연습해 보면은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1번이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채 상환손익을 요구했는데 사채 상환손익 구할 때는 기계적으로 장부금액에서 상환금액을 빼서 구합니다. 자, 만약에 장부금액이 상환금액보다 크면 뒤에 계산금액은 플러스가 나오고 자, 사채 장부금액보다 더 작은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했기 때문에 이익이죠. 사채 상환 이익이 나옵니다. 상환금액이 더 크면 장부금액보다 상환금액이 더 크면 뒤쪽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자,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상환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채 장부금액의 상환금액을 빼면은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상환 이익, 마이너스가 나오면 상환 손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면 이 5월 1일날 X2년 5월 1일날 경과이자 포함해서 950만원에 상환했습니다. 상환금액이 950만원인데 이자 포함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자 포함. 자, 따라서 장부금액도 당연히 이자를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금액이 이자 포함하면 장부금액도 이자를 포함하고 만약에 상환금액 자체가 이자를 제외하고라고 언급이 있으면 장부금액도 이자 제외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포함하거나 둘 다 제외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5월 1일날 사채의 장부금액은 아까 계산해봤듯이 9,325인데 아까 이자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지급이자 100원까지 포함해서 합하면 9,425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5월 1일날 상환할 때 5월 1일날에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상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5월 1일에 거래일 환율이 1,000원이므로 1,000원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거래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5월 1일 해당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곱해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75,000원 상환 손실이죠. 답이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일일이 이게 회계 처리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엄청 빠릅니다.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